양육비 50만 원 줄게. 대신 한 번만 만나자. 이것은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민정에게 전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3년간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던진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남자가 최근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새로운 연애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NS에는 새 여자친구와의 화려한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5성급 호텔, 부산 해운대 펜션, 강원도 스키장. 한 번의 여행비만 해도 수백만 원은 좋게 나올 법한 사치스러운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병원비조차 없어 허덕이는 전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일까요? 더구나 새 아이의 아버지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민정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에게는 새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딸 수민,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성훈, 초등학교 2학년 막내 지우까지. 이혼 후 3년째 그녀의 일상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새벽 5시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후 아이들을 깨워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학교에 보낸 후에는 곧바로 사무보조 일을 하러 갑니다. 오후 6시에 끝나면 다시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밤 11시부터는 다시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그나마도 깊게 잠들지 못합니다. 늘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성훈이 아토피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수민이 교복비는 언제 줄 수 있을까?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막내 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새벽마다 나가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붙잡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민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돈 벌어서 지우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응?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개의 일을 해도 월 18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00만 원, 사무보조 일로 월 80만 원,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면 11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빼면 90만 원, 아이 셋의 식비, 학용품비, 성훈이 아토피 치료비, 수민이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늘 빠듯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이렇게 된 건 순전히 전 남편 태윤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15년, 그 남자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신혼 초에는 다정했던 남편이 첫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육아로 지친 민정에게 태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으면서 아이가 울면 민정을 탓했습니다. 밤잠을 설쳐 피곤한 민정에게 아침밥이 늦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태윤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민정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너만 없었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애들만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다 너 때문이야. 육아와 살림으로 지친 민정에게 태우는 더욱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에 밀렸다고 하면 민정 탓, 술값이 모자라다고 하면 민정 탓,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기가 죽었다고 하면 민정 탓, 모든 게 다 민정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지우까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우는 아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식이라는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있는 내가 뭘 안다고 잔소리야? 민정이 아이들 돌봄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자신은 돈을 벌어오니까 집안일과 육아는 당연히 민정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윤이 회사 후배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날은 성훈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태윤은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왔고 술에 취해 바로 잠들었습니다. 민정은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보지 않았겠지만 발신자 이름이 사랑하는 지은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는 태윤 회사의 후배 여직원이었습니다. 태윤이 종종 언급했던 똑똑하고 예쁜 후배였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오늘 밤에도 만날까요? 집에는 잘 알아서 대충 핑계대고 나와요.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어서 태윤이 보낸 답장들을 보았습니다. 나도 좋았어. 오늘은 회식이라고 할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 들키면 안 돼. 집에서는 재미없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민정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문자의 날짜였습니다. 이미 6개월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아토피가 심해져서 병원을 전전하고 있을 때, 수민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힘들어할 때, 지우가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해 고민일 때, 태윤은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정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 휴대폰을 왜 봐? 프라이버시도 없나? 민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 지금 그게 중요해? 너 바람 피운 거 아니야? 태윤은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그래, 바람 폈어. 어쩔 거야? 너 같은 여자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기나 해? 매일 애들 때문에 시끄럽고 너는 늘 피곤하다고 하고 남자로서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이는 달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남자로 봐줘. 민정은 그 순간 자신의 15년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정이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민정을 탓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라도 편안해야지. 매일 잔소리만 하고 애들 때문에 시끄럽게 하니까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집안을 뒤엎을 생각이야?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아이 셋 데리고 어떻게 살 건데?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하나 제대로 못 붙잡아 놓고 뭐 하는 거야?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민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15년간 시댁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자신은 아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는 큰아들 성훈이와 헤어져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만은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키워야 해. 그것도 모르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엄마가 키우면 어떻게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넌 혼자서 아이 셋을 어떻게 키울 거야? 돈도 없으면서. 성훈이는 우리가 키우는 게 나아. 시아버지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들도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성훈아, 잠깐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야 해. 금방 데리러 올게. 하지만 성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별이라는 것을. 엄마, 나도 같이 갈래요. 수민이랑 지우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성훈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정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죄책감은 지금도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댁 문을 나서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성훈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민정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민정의 가슴을 찢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술 먹고 나를 때려요. 할머니는 아빠 편만 들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성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당장 뛰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성훈아, 어떻게 때리시는데?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내가 숙제하는 걸 보고 화냈어요. 너무 늦게 한다고. 그래서 머리를 3개 때렸어요. 할머니한테 말했는데 할머니는 아빠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했어요. 민정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민정은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성훈이를 보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두 번 훈육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남자아이는 엄하게 키워야 해. 그리고 내가 와서 성훈이를 데려간다고 해도 어떻게 키울 건데? 돈도 없으면서. 하지만 민정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훈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결국 성훈이를 데려왔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민정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후회해도 늦어. 넌 혼자서 아이 셋을 절대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이제 민정은 진짜 혼자였습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고생을 알면서도 때로는 또래다운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지우의 말에 민정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었습니다. 엄마, 교복 언제 사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맞춤으로 하는데. 수민이의 말에도 민정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교복을 바꿔야 하는데 한 벌에 30만 원이 넘는 돈이 어디 있을까요? 성훈이의 아토피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치료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아버지인 태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혼 후 그는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월 80만 원의 양육비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당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면 민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지우가 물을 때마다 민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오히려 최근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태윤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이혼한 싱글 대디라고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고 나는 자유롭게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싱글 대디? 아이들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으면서 무슨 싱글 대디란 말입니까? SNS에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제주도, 부산으로 떠나는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펜션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한 번의 여행비만 해도 민정의 한 달 생활비를 넘을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그 사진들을 보며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들 병원비조차 없어서 혼자 울고 있는데 그 남자는 새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3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태윤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민정은 혹시나 했습니다. 드디어 양육비를 주려는 건 아닐까? 아이들을 걱정해서 연락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분노를 일으킬 일인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제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3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태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온 문자였습니다. 혹시 양육비를 주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성훈이 아토피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수민이가 사춘기라 힘들다는 걸 알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에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싶었습니다. 성훈이의 아토피 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수민이는 교복을 사달라고 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지만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약 태윤이 정말로 양육비를 주기로 마음을 바꿨다면 월 80만 원만 받아도 아이들에게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성훈이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해주고 수민이 교복도 사주고 지우 학원도 보낼 수 있을 텐데. 민정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만나는 거지? 태윤의 답장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마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 카페에서 보자. 시간 말해.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남자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끼기 시작한 건 아닐까? 3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2시 어때? 집 근처 카페로 갈게. 알았어. 그때 보자. 그날 밤 민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 입었던 옷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헐렁해졌습니다. 그동안 살이 많이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날도 많았고 스트레스로 식욕도 없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려고 했지만 화장품도 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새로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혹시 태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못 사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나? 하고 생각할까 봐서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민정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잠깐 볼 일 있어서. 금방 올게.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민정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아이들을 위한 만남이기를, 정말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껴서 연락한 거기를. 토요일 오후 2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 과연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 얘기를 꺼낼까요? 양육비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흘러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태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시 40분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윤이 맞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의 태윤은 조금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도 많이 빠졌고 살도 쪘었습니다. 옷도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태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롤렉스 같아 보였는데 가격이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비싸 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재킷에 깔끔한 셔츠, 고급스러운 바지까지. 머리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했고 피부도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연예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양육비가 없어서 주지 못했던 걸까요?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왜 아이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걸까요? 오랜만이네. 태윤은 대수롭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온 것처럼. 응, 오랜만이야. 민정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윤의 달라진 모습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3년 동안 더 초라해졌는데 태윤은 더 멋져진 것 같았습니다. 뭐 마실까? 내가 살게. 태윤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친절하게 굴까요? 아메리카노면 돼. 태윤은 음료를 주문하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많이 말랐네. 힘들었나 보다. 그 말에 민정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아이들, 어떻게 지내?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걸까요? 태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겠지 뭐. 너랑 살고 있으니까. 그 말투에서 민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아토피가 많이 심해졌어.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못 자.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민정이 말을 꺼내자 태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순간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 달라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한 거잖아. 아이들 아버지로서 법원에서 정했다고?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태윤의 말에 민정은 황당했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태윤도 동의했던 건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인가요? 수민이도 이제 중2가 되어서 교복을 새로 사야 하는데 지우도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닌다고. 민정이 계속 설명하려 하자 태윤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아이들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는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민정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연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이들 얘기를 하러 만난 게 아니었나요? 솔로 프로그램 나간 거 알지? 거기서 만난 여자랑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어. 태유는 마치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민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여자가 나이가 좀 어렸거든. 28살? 그런데 너무 철없더라고. 맨날 여행 가자, 뭐 사달라 그러고. 힘들었어.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28살 여자친구랑 여행 다니고 선물 사줬다는 얘기인가요? 제주도도 갔었고, 부산도 갔었고, 일본도 한 번 갔었나? 돈이 엄청 들더라고. 태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은 아이들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남자는 젊은 여자와 해외여행까지 다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유는 민정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다시 너랑 살고 싶어.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다고? 3년 전에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사람이 뭐라고? 다시 결혼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만나는 거야. 태윤의 말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민정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태윤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 너도 힘들잖아. 서로 도움이 되는 거야. 민정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말하는 걸까요? 태윤은 슬금슬금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도 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 그 순간 민정은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태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 우리 원래 부부였잖아. 한 번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 너도 돈 필요하고 나도 외로우니까 서로 도움되는 거 아니야?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잠깐만. 끝까지 들어봐. 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은 그 손길이 역겨웠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줄게. 어때? 나쁘지 않지?
민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전 남편이 맞나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맞나요? 너 미쳤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유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고 윈윈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넌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어? 혼자서 아이셋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태윤의 말이 비수처럼 민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까요? 내가 그런 여자로 보여? 민정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태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아니라 뭐야? 이혼한 여자가 혼자 아이셋 키우면서 돈 없어서 허덕이고 있잖아. 현실을 받아들여. 그 말에 민정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보이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태유는 계속해서 더욱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면 돼. 그러면 양육비 80만 원 꼬박꼬박 줄게. 어떻게? 괜찮은 조건이지? 민정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보너스도 줄 수 있어. 아이들 생일이나 명절 때 100만 원씩?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유는 다시 앉히면서 더욱 파렴치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조건도 있어. 민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이 싫으면 여자라도 좀 소개해줘. 나이 상관없어. 이혼한 여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 있잖아. 민정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너처럼 힘든 여자들 많잖아. 서로 도움되는 거야. 나는 외로움을 달래고 그 여자들은 돈을 받고.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솔직하게 말한 거잖아. 남자로서 당연한 욕구야. 태윤의 뻔뻔함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새 아이의 아버지가 맞나요? 너도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지. 다들 이런 식으로 살아.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고 비즈니스로 생각해. 아이들 아버지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라서 더 책임감 있게 말하는 거야. 그냥 양육비 안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라도 주려고 하잖아. 태유는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다른 방법 있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월 80만 원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냐고? 민정은 그 순간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 말대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까요? 편의점 알바와 사무보조 일을 해도 월 1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면 110만 원. 아이 셋의 생활비와 병원비, 학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훈이의 아토피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수민이는 사춘기가 되면서 또래들과 비교하며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친구들이 하는 걸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성훈이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해주고 수민이에게도 친구들처럼 예쁜 옷을 사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대가가 이런 것이라니.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만하지? 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처럼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 양육비는 내 책임이야. 태유는 비웃었습니다. 책임? 이게 내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야. 다른 방법 있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넌 지금 거절할 처지가 아니야.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판단해. 민정이 카페를 나가려 할 때 태윤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일주일 줄게. 연락 기다릴게. 그리고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 새 번호야.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카페를 나선 민정은 길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새 아이의 아버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집에 가는 길에 민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우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민정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토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윤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자신 같은 여성에게 얼마나 냉혹한지를. 카페에서 돌아온 민정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태윤의 그 파렴치한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월 80만 원의 양육비, 한 달에 한 번만. 이런 말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무보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수가 잦아지자 상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요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민정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 양육비 대신 몸을 요구했다고? 너무 추악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성훈이가 아토피 때문에 밤에 가려워하며 올 때마다, 수민이가 친구들의 새 옷을 부러워할 때마다, 지우가 학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태윤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박해도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 3일 후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해봤어?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판단해. 민정은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정은 문자를 지우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성훈이 아토피 치료비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조건은 알잖아. 민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아픈 아이를 이용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욱 구체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수민이 교복비 30만 원, 지우 태권도 학원비 15만 원, 성훈이 병원비 30만 원. 한 번에 다 해결해 줄게. 태유는 아이들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아이들 학교나 병원에 알아본 걸까요? 민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훈이의 아토피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성훈이가 갑자기 온몸을 긁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댔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가려워요. 아파요. 성훈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냉찜질을 해봐도 소용없었고 평소에 쓰던 약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2시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토피가 2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좋겠어요. 입원이요? 얼마나 오래요?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입원비, 치료비 합쳐서 대략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못 냈는데 어떻게 200만 원을 마련할까요? 분할 납부는 안 될까요? 원래는 선납이 원칙인데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상담해 보겠습니다. 민정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한 상황에서 혼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의사와 원무과 직원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선 50만 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시죠.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바로 그때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성훈이 응급실에 갔다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아이 아버지야. 관심은 있어. 민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싫어. 당신 도움 안 받을 거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성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200만 원 있어? 태유는 정확한 금액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병원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면 300만 원 줄게. 입원비도 해결되고 앞으로 치료비도 걱정 없어. 민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신고해야 했습니다. 성희롱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틀 후 민정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담당 경찰관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말을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부부였던 사이라서 이혼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그렇다고 해도 성희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나요? 민정은 태윤의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좀 애매하네요. 직접적으로 협박한 건 아니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제안이요? 이게 제안인가요? 민정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난처해했습니다. 일단 상담은 해드릴 수 있지만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연락을 차단하시는 게 어떨까요? 번호도 바꾸시고. 경찰관의 답변은 무책임했습니다. 민정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법원에서 정한 건데, 그건 민사소송을 하셔야죠.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하면 강제집행도 어렵습니다. 결국 민정은 빈손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사회가,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다른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다른 반응을 보일까 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여경이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경은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이혼한 부부 사이라고 해도 직접적인 강요가 아니면 성희롱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연락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문자, 통화 내역 다 보관하고 나중에 스토킹으로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양육비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육비 안 주는 남자들 정말 많아요. 법원에서 정해도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지만 숨기면 찾기 어렵죠. 여경의 말을 들으며 민정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다녀온 후에도 태윤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집요했습니다. 경찰서 갔다 왔다면서? 소용없었지? 내가 뭘 잘못했어? 제안만 한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훈이 입원비 아직 못 냈지? 병원에서 독촉한다면서? 정말로 병원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무서웠습니다. 한 번만 만나면 다 해결돼. 왜 이렇게 고집부려? 문자는 하루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민정은 번호를 차단했지만 태윤은 다른 번호로 또 연락했습니다. 다른 번호로 연락하지 마. 민정이 답장했더니 태윤은 더욱 노골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직접 집에 갈까? 주소 알잖아. 민정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집까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 사무보조 일을 하는 회사로 태윤이 찾아온 것입니다. 민정 씨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는데요. 동료가 알려줬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이미 이혼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급히 회사 로비로 내려가니 태윤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점잖은 신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와? 민정이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해서 사과하러 왔어요. 집에서 싸우고 나와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태윤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했는데 아내라고 하네. 민정은 태윤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관계 얘기했어? 이혼했다고? 태윤은 오히려 민정을 탓했습니다. 당연하지. 사실인데. 그럼 양육비 안 받는다고도 얘기했어? 왜 안 받는지도? 태윤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그런 세부 사항까지 얘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늘부터 회사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화해했다고 해. 안 그러면 매일 찾아올 거야.
태윤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태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민정이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지우 잘 지냈어? 태윤은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수민이와 성훈이도 어색하지만 반가워했습니다. 아빠 언제 왔어요?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랑 얘기 좀 하고 갈게. 태윤은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을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숙제 좀 하고 있어. 아빠랑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 민정이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뭐하러 왔어?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주지 마. 나쁜 영향? 내가 아이들 아버지야. 언제든 볼 권리가 있어. 태윤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좁네.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태윤은 원룸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줄 수 있어. 조건만 받아들이면. 아빠,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지우가 방에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네. 태윤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지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왜요? 아빠랑 더 놀고 싶은데.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안 좋아해서 그래. 아빠는 너희들이랑 살고 싶은데. 태윤은 은근히 민정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요? 그럼 같이 살아요.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민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 시간이 좀 필요해. 태윤은 민정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태윤이 간 후 아이들은 계속 아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우리랑 살면 안 돼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를 싫어해요? 성훈이도 물었습니다.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추악한 모습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네.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거부해?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민정이 답장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해결하자. 내일 시간 있어? 민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아이들까지 이용해서 압박하고 있었고 사회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걸까요? 민정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윤의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고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그리워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태윤이 집까지 찾아온 후 민정의 일상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빠 얘기를 했고 태윤은 이틀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며 압박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더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성훈이 입원비 독촉 왔지? 병원에서 전화 온다면서? 정말로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15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빨리 납부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민정은 담당자에게 사정을 얘기하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 담당자의 말에 민정은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150만 원을 구할까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민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받는 하루 일당이 7만 원. 150만 원을 모으려면 20일 넘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사무보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태윤을 봤기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남편분이 참 잘생기시던데 화해하신 거예요? 네. 그런 셈이에요. 민정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윤이 협박한 대로 화해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들도 있는데 이혼하면 힘들잖아요. 동료의 말에 민정은 씁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혼한 여성을 불쌍하게 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당숙 어른 돌아가셨어.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태윤의 당숙은 시댁에서 어른 대접받던 분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명절마다 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와야지. 내가 며느리였잖아. 민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와서 며느리라니요? 이혼했잖아. 나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 가족이지. 특히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태윤의 말이 어이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요? 안 갈 거야. 갈 이유가 없어.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나도 양육비 못 줄 것 같은데. 태윤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숙 어른이 생전에 손자들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특히 성훈이를. 그런데 며느리가 장례식에도 안 오면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내가 그 집안 사람들한테 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며느리도 안 오네. 역시 이혼한 여자는 달라.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체면이 서겠어? 민정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혼한 전처를 장례식에 끌고 가겠다는 말인가요? 그건 당신 문제잖아. 나는 상관없어. 상관없긴. 아이들 얘기도 나올 텐데. 고모부 왜 양육비 안 주냐?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있냐?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태윤은 점점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잘 키우고 있다. 남편이 잘 챙겨준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해. 미쳤어?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앞으로 양육비 줄 계획이니까. 조건만 받아들이면. 결국 모든 것이 그 조건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민정은 거절했지만 태윤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한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장례식장에 안 오면 양육비는 평생 기대하지 마.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말할 거야. 엄마가 아빠 집안 어른 장례식에도 안 왔다고. 민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국 민정은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있었습니다. 갔다 바로 올 거야. 인사만 하고. 좋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음 날 민정은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왔네? 이혼했다면서 왜 왔어? 시댁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장 어색한 건 시어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왔어? 시어머니는 차가웠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해놓고 뭔 인사야? 체면 차리러 온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어? 제대로 키우고 있기는 한 거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열심이야? 태윤이가 양육비라도 주고 있어? 시어머니의 질문에 민정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결국 민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윤이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정은 계속해서 거짓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민정아, 태윤이가 잘해주지?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네, 잘해줍니다. 아이들도 아빠 자주 보고? 네, 자주 봅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시선이 느껴져서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네. 이혼했다고 하길래 걱정했는데 아직도 잘 지내는구나. 요즘 그런 부부들 많아. 법적으로는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살고. 친척들은 민정과 태윤이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윤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 덕분에 체면 살렸네. 이제 갈게. 민정이 일어서려 하자 태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아직 끝 안 났어. 뭐가 더 있어? 저녁까지 있어야 해. 발인이 저녁에 있거든.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저녁까지 있으라고요? 아니야. 나는 갈 거야. 그럼 약속 없었던 걸로 할 거야. 양육비 얘기도. 태윤은 또다시 협박했습니다. 저녁 시간 발인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민정은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정이랑 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은 당황해서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역시 부부는 헤어져도 다시 만나는 게 좋아.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친척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정아, 인사해. 태윤이 민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민정이 말을 더듬자 태윤이 대신 말했습니다. 쑥스러워하네요. 아직 부끄러워해서.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시 결혼식 올려야겠네? 아이들도 얼마나 기뻐할까?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뭐? 친척들이 당황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확정은 아니에요. 민정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태윤은 민정을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망신시켜? 태윤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먼저 거짓말했잖아.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어. 약속? 조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조건 절대 안 받아들일 거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태윤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야?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 내가 떠나고 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봐. 영상 속에서 지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왜 가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성훈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민정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생각해? 태윤이 영상을 끄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만나주면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있고 너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왜 거부해? 민정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한 번만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 번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남자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겠어. 태윤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줄 거야.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엄마 때문에 가족이 다시 합쳐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양육비는 당연히 없고, 아이들 만나는 것도 이제 끝이야. 태윤의 말에 민정은 절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줄게. 일주일 후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해봐. 태윤은 그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정은 주차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빠는 언제 오냐고, 왜 같이 안 사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태윤은 정말로 연락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앞날처럼. 장례식에서 돌아온 후 민정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태윤이 보여준 아이들의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우의 울음소리, 성훈이의 슬픈 눈빛, 수민이의 실망스러운 표정.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지우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민정은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빠 바빠서 못 와.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요? 성훈이도 점점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갈 때마다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서러워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아토피가 있어서? 성훈이의 말에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민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돈 안 주는 거죠? 어느 날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면 아빠가 양육비를 주는 건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민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거 맞죠? 민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부족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수민이의 말에 민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녀온 지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훈이 병원비 독촉이 계속 왔고 이번 달 월세도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 담당자의 말에 민정은 절망했습니다. 법적 조치라니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해결하겠습니다. 이미 2달이 넘었는데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민정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편의점 매니저도 민정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민정 씨, 요즘 자주 실수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죄송해요.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혹시 돈이 급하면 미리 말씀하세요. 급여 선지급도 가능하거든요. 매니저의 배려에 민정은 고마웠지만 선지급을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사무보조 일을 하는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 씨,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급여 문제면 상담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정은 직장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윤이 다녀간 일로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정확히 일주일 후에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 봤어?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정말? 그럼 내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텐데. 태윤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일부터 아이들 학교에 연락할 거야. 양육비 못 받아서 아이들이 학용품비, 급식비 낼 수 없다고. 민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 아이들이 얼마나 창피해 하겠어. 창피?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조건 받아들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리고 성훈이 병원에도 연락할 거야. 치료비 못 내서 치료 중단된다고. 태윤은 정말로 악마 같았습니다. 아픈 아이까지 이용해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아이들 아버지 맞아? 아버지니까 아이들 미래를 걱정하는 거야. 엄마가 제대로 키울 수 없으면 아버지가 나서야지. 무슨 말이야? 아이들 데려갈 거야. 내가 키우겠어. 민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그래. 법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할 거야. 엄마가 경제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그런 건 인정 안 돼. 정말? 증거가 많은데? 병원비 못 내서 치료 중단, 학용품비 연체, 월세 연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운다고 할 수 있어? 태윤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조건 받아들이면 모든 게 해결돼.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고 아이들도 계속 내가 키울 수 있고. 민정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태윤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로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서 양육권을 빼앗아 다른 부모에게 주는 경우들. 특히 아버지에게 경제력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을 바에야. 혹시 정말로 태윤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결정했어? 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민정이 굴복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민정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야?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한 번만. 그리고 양육비 꼬박꼬박 줄 거야? 약속해.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당연하지.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정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요? 자신의 존엄성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키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만약 나중에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마가 아빠에게 몸을 팔아서 양육비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민정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뭐, 안 된다고. 절대 그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태유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에 하겠다고 했잖아. 마음 바뀌었어. 절대 안 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 도움 없이도. 민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엄마, 왜 이렇게 일찍이에요? 수민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서. 아이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솔직히 얘기할게. 민정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혼자 너희들을 키우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직접 말하니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너희들을 잘 키울 거야. 엄마. 성훈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엄마가 힘드시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은 엄마에게 힘이야.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야. 민정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도우며 살 거야. 네, 엄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바할게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민아. 너는 공부해. 그게 엄마를 도우는 거야. 저도 용돈 아껴서 엄마 도울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정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태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먼저 성훈이 병원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정은 병원 상담실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혼 후 혼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담사는 따뜻하게 민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혹시 의료급여나 다른 지원 제도는 알아보셨나요? 의료급여요? 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시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민정은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도 있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민정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한부모 가족 상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시나요? 편의점 알바와 사무보조 일을 해서 월 1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이가 셋이시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면 여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한부모 가족 지원금이 월 2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아동수당도 있어요. 그리고 의료급여 신청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있어요. 법원 결정이 있으시면 국가에서 대신 받아서 지급해드리는 제도예요.
민정은 몰랐던 제도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웠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신청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지원도 있으니까 같이 신청하시죠. 민정은 그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아이들과의 새로운 약속. 집에 돌아온 민정은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오늘 구청에 다녀왔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더라. 정말요? 수민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도 도움받을 수 있어. 그럼 성훈이 치료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성훈이 아토피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받을 거야. 성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엄마가 새로운 약속 하나 할게. 민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 거야. 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태윤에게서 화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연락 끊고?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할 게 없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 신청할 거라고 했잖아. 하세요. 법적으로 해보세요. 민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상담받을 때 양육권 문제도 물어봤는데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양육권을 빼앗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엄마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버지 역할 제대로 못한 걸. 민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태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아마 자신의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복지 신청을 하고 한 달 후 민정에게 여러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 아동수당, 의료급여까지 월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훈이 치료비도 의료급여로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분할 납부를 허용해 주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수민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민정도 뿌듯했습니다. 교육비 지원도 받게 되어서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토록 원하던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고 성훈이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피아노 진짜 재밌어요. 성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민정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공부를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야.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민정이 말했습니다. 공부요? 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민정은 구청에서 상담받으면서 사회복지사들의 따뜻한 도움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어요, 엄마. 수민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나중에 엄마 도울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자. 서로 도우면서. 민정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과 자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태윤의 협박에 시달리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성훈이의 아토피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렵지 않아요. 성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았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지우는 태권도에서 급수를 따고 성격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엄마, 저 강해졌어요. 아이가 태권도 자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은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맑은 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막내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민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해졌구나.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어. 내 존엄성을 지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겠어.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 이제 민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정과 아이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